스페인 대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챔피언이 권위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을 때 월드컵은 순간의 대회입니다. 단 한 경기가 조 전체의 형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의외의 결과가 우승 후보를 거대한 압박을 받는 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격차가 커 보이는 경기가 가장 분석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6월 21일 애틀랜타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스페인은 H조 조별리그 2차전을 맞이하며 승리라는 매우 명확한 임무를 안고 들어섭니다. 그것은 단순히 승점만을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경기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력을 보여준 후 유럽 디펜딩 챔피언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카보베르데와의 0대0 무승부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익숙한 정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월드컵의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큰 의문부호를 남겼습니다. 라로아가 압도적인 우세를 골로 연결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라이벌들이 루이스 데라 푸엔테의 점유율, 축구 시스템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월드컵이라는 긴 여정에서 모든 강팀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사고에 불과한 것일까요?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거두며 엄청난 자신감을 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이 맞대결을 펼칠 때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한번 저울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H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첫 라운드가 끝난 후 네 팀 모두 승점 1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두도 없고 꼴찌도 없으며 그 어떤 격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조입니다. 그것은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토너먼트 진출권을 향한 전체 경쟁의 잠재적 분수령으로 만듭니다. 승리는 스페인이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승점을 계속 잃는다면 압박감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두 팀의 실력 차이는 매우 큽니다. 스페인은 현재 세계 최강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경험과 젊음이 조화를 이룬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문의 우나이 시몬부터 미드필더의 로드리, 그리고 라민 야말이나 니코 윌리엄스처럼 폭발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까지 루이스 데라 푸엔테의 팀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구축된 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인 축구 강국 그룹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우드 압두라미드처럼 유럽 축구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얼굴들을 제외하면 그들 스쿼드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결코 명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축구는 전술적 조직력과 규율,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력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음을 점점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서아시아의 대표 주자는 비교적 명확한 정체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닙니다. 거르기오 스토니스 감독의 지휘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잘 조직된 수비 시스템을 갖추었고 공수 전환이 더 빨라졌으며 특히 역습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우루과이전 무승부가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경기 시간의 대부분 동안 그들은 주도권을 내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공을 빼앗을 때마다 역습은 빠른 속도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스페인을 상대로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보베르데전 무승부가 보여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스페인이 내려앉은 밀집 수비 블록을 상대할 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라로하는 기꺼이 맞불을 놓는 상대를 만났을 때 항상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앞에 두 줄 버스를 세우며 주도적으로 수비하는 팀들을 마주할 때 그들의 돌파력은 때때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카보베르데전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스페인은 공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대 점유율 축구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전광판의 점수판을 지배하지 않고도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이 다음 경기에서 보여줄 조정사항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익숙한 4-3-3 포메이션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문에는 우나이 시몬이 섭니다. 포백 수비진은 페드로 포로, 파우 쿠바르시, 에메릭 라포르트 또는 로빈 르노르망 그리고 마르크 쿠쿠레아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로드리가 여전히 전술의 심장 역할을 맡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 미드필더의 템포 조절 능력과 패스 배급력, 그리고 공간 장악력은 거의 적수가 없습니다. 로드리의 파트너로는 페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나섭니다. 이들은 아마도 2026년 월드컵에서 가장 기술적인 미드필더 3인방일 것입니다. 로드리가 중심을 잡는다면 페드리는 매끄러운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입니다. 반면 파비안 루이스는 라인을 통과하는 패스와 중거리 슈팅 능력으로 더 직선적인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가장 뜨거운 요충지는 양쪽 측면이 될 것입니다.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는 단순히 측면을 달리는 윙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라로아의 가장 중요한 전술적 무기입니다. 카보베르데전 무승부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측면에서의 1대1 대결을 활용하는 대신 중앙 돌파를 너무 고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주도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릴 때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개인 전술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야말은 자신의 나이에서 보기 드문 좁은 공간에서의 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속도와 직선적인 돌파력을 선사합니다. 그 조합은 그 어떤 수비 시스템에게도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도 주목할 만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드 압두라미드가 가장 돋보이는 이름입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이 풀백은 강력한 피지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위치를 유지하는 규율도 매우 뛰어납니다. 압두라미드와 니코 윌리엄스의 맞대결은 스페인의 왼쪽 측면 공격 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압두라미드가 대부분의 경합에서 승리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그를 넘어선다면 서아시아 수비진 뒤의 공간이 계속해서 공략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드필더진은 완전히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페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정교함을 대변한다면 모하메드 칸노와 압둘라 알카이바리는 피지컬을 대변합니다. 한쪽은 공을 점유하길 원합니다. 한쪽은 템포를 끊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끊임없는 흐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경기를 체력전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전술적 요소 외에도 이 경기는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스페인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안고 경기에 임합니다. 압박감은 때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이 일찍 터지지 않는다면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의 발끝에 조급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실점 시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이변을 만들 기회는 커집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월드컵 역사에서 매우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강팀이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합니다. 약팀은 끈질기게 수비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으로 전체 형세가 바뀝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살렘 알다우살입니다. 비록 커리어의 경험이 풍부한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 서아시아 대표팀의 주장은 여전히 공격진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입니다. 속도와 기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를 항상 상시적인 위협으로 만듭니다. 스페인이 라인을 지나치게 높인다면 알다우사리는 모든 역습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매우 주목할 만한 카드는 무사브 알조에르입니다. 22세에 이 미드필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수 전환 과정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롱패스와 시야는 서아시아 팀이 단 한 번의 패스로 스페인의 1차 전방 압박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로아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을 잃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스페인은 여전히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쿼드의 질뿐만이 아닙니다.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스쿼드의 깊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루이스 데라 푸엔테 감독에게는 여전히 다니 올모, 페란 토레스, 예레미 피노, 보르하 이글레시아스 같은 카드가 벤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순간으로 형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들입니다. 반대로 스쿼드의 깊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버텨야 한다면 체력 저하의 징후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의 분수령이 60분에서 80분 사이에 올 수 있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높은 점유율 강도가 상대의 피지컬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가장 작은 빈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보통 결정되는 시간대입니다.
결국 경기 시작 전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스페인이 압도적인 우세를 골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기에 해낸다면 경기는 완전히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카보베르데전처럼 기회를 계속 낭비한다면 모든 것은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월드컵은 점유율에 따라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월드컵은 명성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월드컵은 오직 기회를 잡을 줄 아는 팀만을 기록합니다. 스페인은 승점 3점을 온전히 획득할 충분한 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대를 고전하게 만들 충분한 끈질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스쿼드 깊이, 개인의 질이 저울 위에 올려질 때 무게추는 여전히 라로아 쪽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참고 예측은 스페인 3대0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스코어가 반영하는 것만큼 쉬운 승리는 아니겠지만 유럽 챔피언이 위상을 되찾고 2026년 월드컵의 나머지 팀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황금컵을 향한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충분한 결과입니다.